생명이 시작되고 잉태되는 곳. 이 바다에 기대어 살아온 어부들의 하루는 서둘러 시작된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망망한 바다 위에서 그물을 던져야 할 곳과 그물을 걷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잘 알고 있다. 여기 보이는 저 산태가 있어요. 직선하고 그다음 옆으로 보면은 저기 바위가 있는데 서로 이렇게 물리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딱 물리는 지점인데 이 밑에 보면은 큰 산태가 있어요. 이 밑에. 저 멀리 수평선 넘어 설악산 줄령이 바닷속으로 이어져 내린 곳. 그렇게 바닷속에 산이 형성된 곳에는 물고기가 많다고 전해져 온다. 왜 산맥 주변에는 물고기가 많다는 것일까? 이 바닷속의 산맥은 어떻게 생겨나서 어떤 힘을 이용해 이 많은 물고기들을 불러 모으는 것일까? 이곳에는 대체 어떤 생태계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속초에서 북쪽으로 6km 교암리 앞바다. 이 바닷속에 산맥이 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바닷속에 자리 잡은 바다 산맥. 그것에는 과연 어떤 생태계가 형성돼 있는지 바닷속을 직접 탐사해 보기로 했다. 고요한 바닷속을 가로질러 수심 30m 지점. 웅장한 바다 산맥이 카메라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수심 6m에서 30m까지 이어지는 봉우리와 봉우리. 그리고 그 사이 깊은 골짜기들. 육지와 다를 것 없이 이곳에서도 크고 작은 산들이 이어져 산맥을 형성한다. 그러나 육지 산맥보다 바다 산맥이 훨씬 화려하다. 이른바 바다의 꽃이라 불리는 산호들이 산봉우리를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빨간색 부채산호 군락은 단풍이 물든 육지의 가을산을 연상케 한다. 산호는 폴립을 이용해 먹이 활동과 배설을 병행한다. 이 폴립이 움직일 때 산호가 살아있고 이들이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빛깔이 산호만큼이나 화려한 궤도라치. 주로 산호초 주변에 산다고 해서 산호초 물고기라 불리는 이 녀석은 위장의 명수다. 육지산맥 골짜기에 새들이 날아들듯이 바다산맥 골짜기에는 물고기들이 모여든다. 연안 정착성 어류인 불볼락은 이렇게 암초가 많은 지역에 떼지어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바다산맥 주변에는 연안 어류뿐만 아니라 먼 바다 물고기들이 모여들기도 한다. 먼 바다 물고기인 방어떼가 이곳 연안까지 몰려온 이유는 이곳에 바다 산맥이 있기 때문이다. 주로 남해에서 살아가는 쥐치. 이렇게 여름철 바다 산맥에는 동해 바다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어류들이 찾아온다. 이곳에서 이렇게 다양한 어류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동해 앞바다에 바다 산맥이 있기 때문이다.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서서 수많은 물고기들을 불러 모으는 바다 산맥. 그렇다면 이곳 암벽에는 어떤 생명체들이 살고 있을까? 동해, 바다 산맥 봉우리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섬유세밀 말미잘 군락. 이들의 모습은 흰눈이 소복히 쌓인 겨울산처럼 보인다. 섬유세밀 말미잘의 몸 색깔은 흰색 이외에도 붉은색을 띤 것도 있다. 암벽에 단단히 붙어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는 이 수많은 촉수들이 손 역할을 대신한다. 바닷물이 흐르면서 날아다준 먹잇감을 이 많은 촉수들은 놓치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리고 이들도 산호처럼 입으로 먹고 입으로 배설한다. 조용한 바닷속, 화려한 왕관을 쓰고 고고하게 서 있는 듯한 이 우아한 모습 뒤에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숨어 있다. 말미잘이 자기보다 덩치가 큰 해파리 한 마리를 잡았다. 먹고 먹혀야 하는 치열한 생존 경쟁. 그 적자 생존의 논리가 바닷속이라 해서 예외는 아닌 것이다. 안반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운 듯한 꽃갯지렁이. 언뜻 보기에 말미잘처럼 보이지만 살짝 건드리는 순간 이 녀석의 정체가 드러난다. 아직껏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바다 산맥. 이곳 절벽에는 밝고 화려한 색깔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원시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 언뜻 산호처럼 보이는 이것은 산호부치 히드라. 가지에 송송 솟은 자포는 톡 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웬만한 어린은 이 주변에 접근하지 못한다. 그러나 갯민숭 달팽이만은 유유자적하게 산호부치 히드라에 접근한다. 산호부치 히드라의 자포에서 먹잇감을 구하기 때문이다. 화려한 나가미를 자랑하며 바다의 나비라고 불리우는 이 녀석은 연약해 보이지만 뛰어난 공격자. 간혹 독이 있는 해파리나 말미잘을 습격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뭇가지에 꽃을 피우듯 연한 암초지대에 화려한 알을 낳는다. 바위 틈 사이에 숨어 지내는 석회관 갯지렁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 녀석의 생존 전략은 철두철미하다. 물속에 녹아있는 석회 성분을 이용해 딱딱한 집을 짓고 먹이 활동을 할 때만 몸을 밖으로 내보인다. 바다 산맥 한쪽 귀퉁이에서는 털골뱅이의 산란이 한창이다. 한 번에 수백 개의 알을 낳는 털골뱅이에게 이 수많은 알을 부착시킬 바위가 없었다면 이들의 종족 번식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바위에 달싹 붙어 사는 문어다리 불가사리. 이들은 이 많은 다리와 다리 아래 반족을 이용해 이동하기도 하고 먹잇감을 잡기도 한다. 불가사리는 바위 주변에 기어다니는 대부분의 생명체들을 집어삼키는 포식자다. 녀석은 다리를 들어 올려 숨기 좋은 은신처를 제공해주는 척하면서 순식간에 먹이를 포획한다. 죽은 듯이 웅크리고 있는 이 모습은 무엇인가 잡았다는 뜻이다. 은신처인 줄 알고 찾아들었을 성게 한 마리가 가차없이 희생당하고 있다.
일본 불가사리에게 잡힌 멍게도 달아날 방법이 없다. 불가사리는 먹이를 먹을 때 위장을 밖으로 내어 먹잇감을 둘러싼 다음 위액을 분비시켜 소화시킨다. 쥐끼를 산채로 희생시킬 만큼 녀석들은 엄청난 소화력을 지니고 있다. 먹성 좋은 불가사리들은 같은 종족끼리의 생존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저 멀리 은밀하고도 탐욕스런 작업이 진행 중인 일본 불가사리. 이 녀석은 조개를 먹고 있던 동족의 불가사리를 공격했던 것이다. 그렇게 먹성 좋고 공격력 뛰어난 불가사리들도 평소에는 바위 틈에 숨어 지낸다. 급류에 휘말려 몸이라도 뒤집히는 날이면 이렇게 물고기들의 대습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가릴 것 없이 먹어치우는 불가사리라도 바다 산맥이라는 은신처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바다 산맥에는 깊은 계곡이 있다. 그 계곡은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기 위한 생존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저 멀리 설악산으로부터 산맥이 줄다름쳐 바다로 이어진 곳. 그곳에 동해가 있다. 그리고 그 동해바다 한가운데 바다 산맥이 자리 잡았다. 그렇다면 이 바다 산맥은 언제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그 산맥이 이 바다까지 연장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그 해안선이 과거 10,000년 전 정도부터 100m 내지 130m 상승을 해서 현재 해안선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그 30m는 당연히 10,000년 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육지의 연장선이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악산의 계곡이 바다로 연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5천만 년 전에 만들어져 만년 전 바닷물이 차올랐던 바다 산맥. 육지 산맥이 그러하듯 그 위에 풀들이 자라고 하부단 위에 생물들이 생겨나자 물고기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나 둘 물고기들이 모여들고 때로는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서로 공생하면서 바다 산맥의 생태계는 점점 다양해지고 안정되어 갔던 것이다. 바다는 언제나 우리에게 넉넉함을 안겨다 준다. 그러나 우리는 육지 산맥으로부터 이어진 이 바닷속 산맥의 존재, 그리고 그 가치를 알지 못했다. 수많은 바다 생명체들이 모여들어 그들의 삶을 정착시키는 곳, 바다 산맥. 그곳에 그렇게 다양한 생명체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육지에 푸른 숲이 있듯이 보이지 않는 바닷속, 바다 산맥에는 다양한 해조류의 세계가 있다.
그 해조류 숲속은 바다 생물들의 더없이 좋은 은신처이자 안식처, 그리고 번식처가 된다. 이곳 바다 산맥에는 수심에 따라 녹조류에서 갈조류, 그리고 홍조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조류들이 분포하고 있다. 햇빛과 바다와 바위가 만나는 곳, 그곳에서 해조류가 자라고 있는 것이다. 예, 해조류는 마치 육지에서 풀밭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풀이 있어야 거기에 동물들도 거기서 먹이로 삼을 뿐 아니라 자기 보금자리를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바닷속의 그 해조숲은 육지의 숲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먹이뿐만 아니라 광합성도 해가지고 다른 생물들이 기초, 살아가는데 기초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다른 생물들이 살아가기 위한 해조류의 기초 역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해조류는 우선 수중 생물들의 1차 먹잇감이 된다. 다시마와 더불어 영양의 왕이라 불리는 대황. 지금 이 도카시치들은 그 어떤 육식보다 영양가가 풍부한 건강식을 하고 있는 셈이다. 성게는 다시마를 좋아한다. 느릿느릿 움직여 조금씩 갉아먹지만 이내 다시마 잎에 구멍을 내기 일쑤다. 성게에게 있어서 다시마는 먹잇감일 뿐만 아니라 입을 삼아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기도 한다. 해조류가 수중 생물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다. 지금 이 돌팡 망뚝은 쿠션 좋은 미역 소파 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만약 이 미역이 바다 산맥 안반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더라면 아마 이런 광경은 연출되지 못했을 것이다. 알성이 모자반에 앉아있는 실고기를 빨리 알아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해조류는 수중 생물들의 좋은 은신처가 되고 있는 것이다. 바다 산맥 바위 표면에 부착된 해조류들. 이 숲속은 수중 생물들이 살아가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산란철이 되면 물고기들은 바다 산맥 부근 해조숲으로 찾아든다. 남해 안반 지역에서 살아가는 인상어떼가 난류를 타고 이곳까지 찾아온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곳에 산란하기에 적당한 바위와 숲이 적절히 어울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다 산맥 해조 숲속을 찾아와 산란을 하는 어리들 때문에 이곳에는 작은 치어떼들이 눈꽃송이처럼 날린다. 해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 숲속은 언제나 신선한 수중 환경을 이룬다. 갓 태어난 어린 생명들이 자라는데 해조숲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바닷속 해저숲은 생명을 탄생시키고 길러내는 생명의 텃밭이 된다. 이제 수명이 다해 물 위로 떠오르는 괭생이 모자반. 이것은 해저숲이 생명의 텃밭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막 건져 올린 모자반 속에서 수많은 바다 생명체들이 발견된다. 많이 있어요. 돌돔이에요, 이거 돌돔. 돌돔, 네. 치어. 네. 아, 모든 것들이 돌돔이. 각종 플랑크톤이 풍부한 모자반 숲속. 이것은 크고 작은 바다 생명체들이 먹이를 섭취하는 중요한 서식처가 된다. 그리고 알을 낳아 기르는 좋은 번식처가 된다. 현미경으로 관찰된 모자반 속의 생태계. 이곳에서는 지금 작은 생명체인 엽새우류가 알을 낳아 기르고 있다. 작고 미세하지만 바다 생태계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엽새우류. 바다 산맥에 모자반이 뿌리내리지 못했다면, 그리고 모자반이 생명의 텃밭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면 이들과 같은 수중 생태계의 기초 단위는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엽새우뿐만 아니라 고둥류도 모자반 속에 알을 낳는다. 그리고 이들은 이곳에서 부화되고 어른이 될 때까지 자라난다. 그렇게 수많은 생명들을 길러낸 모자반 숲. 여름철이 되면 이제 이들도 새로운 씨앗을 퍼뜨리고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한다. 생식기 탁이라 불리는 이 씨앗 주머니를 터뜨리는 것을 끝으로 이들은 한 해살이를 마감하는 것이다. 육지의 계절이 여름이면 바닷속은 낙엽지는 가을에 비유할 수 있다. 따뜻해진 바닷물에 미역잎이 흐물흐물 녹아내린다. 미역의 생식기는 뿌리 바로 위에 위치한 포자엽. 여기서 만들어진 생식세포는 바닷속을 떠돌다 바위 틈에 붙어서 다음 해를 기약한다. 그렇게 새로운 씨앗을 터뜨리자마자 미역은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렇게 다른 생명들을 탄생시키고 길러낸 후 다시 바다의 영양분으로 녹아내리는 해조류들. 이것이 바로 해조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다. 7월 말 동해바다에 나타난 해파리. 이 시기 해파리의 등장은 이곳이 난류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뜻한다. 바닷속을 유유히 떠다니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비행선을 보는 듯하다. 이 시기 바다산맥 주변에는 다양한 난류성 어류들이 띠를 지어 몰려온다. 난류성 어종의 대표종 독가시치. 주로 해조류를 뜯어먹고 사는 이 녀석은 그 입모양 때문에 영문 이름이 토피고기다. 알을 입에 넣고 부화시키는 이른바 구중부화로 유명한 줄도화돔도 전형적인 난류성 어종.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동해에 해마다 난류성 어종들이 올라오긴 하지만 이곳에 바다 산맥이 없었다면 이들은 이곳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바다 산맥은 이들이 쉬어가는 정거장이자 쉼터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 강원도 연안은 그 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해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 그 가을까지는 줄도화돔이나 자리돔, 또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돌돔과 같은 그런 난류성 어족들이 이곳에서 대량으로 발견되는 것으로 봐 이곳까지 난류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다 산맥은 그곳으로 많은 생물들을 불러 모을 뿐만 아니라 주변 생태계까지 건강하게 한다. 모래밭에 사는 대표종 참가자미. 이 녀석은 바다 산맥의 안반이나 주변 모래밭에 서식하는 저서 동물들을 먹고 산다. 바다 산맥 저서 생물들이 다양하고 풍부해진다면 당연히 참가자미의 먹잇감이 풍부해지는 것이다. 수심 100m 내외의 모래밭에서 살아가는 날개돛 양태. 주변 바다 산맥의 생태계가 풍성해지면 그곳에서 작은 치어나 배설물 등 부산물들이 이곳 모래밭까지 전해져 바다 산맥 덕을 보기는 이 녀석도 마찬가지다. 고둥은 모래밭 속의 조개를 먹고 산다. 먹이 활동을 할 때는 온몸을 이용해 움직이지만 자극을 주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작아진다. 모래밭을 은신처 삼아 살아가는 대표종은 모래문어. 녀석은 늘 모래 속에 숨어 지낸다. 그러나 산란기가 되면 자신의 몸을 숨길 단단한 물질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모래문어는 조개 껍질 속에 들어가 산란을 한다. 모래문어 알은 산란 후 20일이 지나면 눈이 생기고 다시 20일이 지나면 부화가 완료돼 먹잇감이 풍부한 바다 산맥을 찾는다. 지금도 바다 산맥 주변 모래밭에서는 수많은 새 생명들이 탄생한다. 그러나 이 많은 치어들은 대부분 또 다른 생물의 먹잇감이 되고 극히 일부만이 살아남는다. 이곳에 있는 그 수중 산맥과 같은 이런 거대한 바위산이 예부터 우리들에게 풍부한 그 수산 자원을 공급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그 연안의 수산 자원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이런 인공어초 사업은 인공적인 수중 산맥을 조성해 나가는, 그래서 그 수산 자원 증식 효과를 얻는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해 바닷속의 장장 20km에 걸쳐 형성돼 바다를 풍부하게 만드는 바다 산맥. 그러나 이것은 동해 바다 전체를 보면 아주 작은 규모다. 바다 산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 지난 1977년부터 바닷속에 대체 산맥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인공어초 사업. 수산 생물들을 보호 육성해 바다를 풍부하게 하자는 목적이었다.
과연 이 콘크리트 인공 구조물을 위해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인공 어초가 설치된 지 약 20년이 지난 인구리 앞바다. 지금 이곳에선 엄청난 대체산맥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바다산맥 못지않게 다양한 생물들이 인공 어초를 터전 삼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바다산맥과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난류성 어류들이 띠를 지어 몰려온다. 인공어초도 난류를 타고 올라온 어류들이 마음 놓고 쉬어갈 수 있는 정거장이자 휴식처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인공어초 표면에는 다양한 저서 생물들이 자라고 그 주변에 물고기들이 몰려든다. 그리고 비록 콘크리트이지만 딱딱한 대체 안반을 지지대로 삼아 갯민숭 달팽이류가 산란을 한다. 이것도 바다산맥과 마찬가지로 새 생명들이 탄생하는 좋은 번식처가 되고 있다. 눈송이처럼 날리는 치어떼들이 바다산맥과 비교해도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 바다산맥을 대신한 대체산맥 인공어초. 그 주변의 생태계가 다양하고 풍성하다는 것은 바다산맥이 있어 바다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바닷속 생물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을 고착시킬 지지대를 필요로 한다. 작은 조개 껍질 위에 겨우 자리 잡은 섬유세밀 말미잘의 모습이 그 간절함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버려진 구두 한 켤레 작은 공간 위에 경쟁적으로 자리 잡은 이들의 삶이 위태로워 보인다. 언제 어떻게 이곳 바닷속에 버려졌는지 알 수 없는 난파선. 이 난파선 선상에는 지지대를 찾지 못한 수중 생물들이 바다 산맥을 대신해 이곳에 자신의 삶을 고착시켰다. 그렇다면 이 난파선 안에서는 어떤 생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놀랍게도 이곳은 바다 산맥과 아주 비슷한 생태계가 형성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작은 구멍과 틈 사이에는 어류들이 살아가고 넓게 펼쳐진 선상에는 해조류와 저서 생물들이 자리를 잡았다. 높이에 따라 구멍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 각기 다양한 생명체들이 틈틈이 들어찼다. 버려진 난파선이 바다 생물들의 좋은 아파트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어둡고 작은 구멍을 좋아하는 붕장어들에겐 이곳이 더없이 좋은 서식처가 된다. 파이프 관과 관 사이, 그리고 그 사이 작은 틈 속에 셀 수 없이 많은 붕장어들이 살아간다. 생명체가 살아있는 한 난파선은 더 이상 버려진 폐선이 아니다. 단단한 지지대와 작은 구멍들, 그리고 틈과 틈 사이, 그것이 바로 다양한 생명체들을 살아가게 하는 바다 산맥의 원리. 난파선은 바다 산맥의 장점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조그만 산맥인 것이다. 철따라 각종 회유어들이 몰려드는 동해바다. 그 중에서도 이곳 바다 산맥이 있는 곳은 예로부터 좋은 어장이 되어 왔다. 정치망은 어망을 한 자리에 고정시켜 놓고 그 안에 어류들이 몰려들게끔 유도해서 잡는 방법이다. 이렇게 먼 바다에서 모여든 방어떼들이 잡히는 것은 이곳에 이들이 쉬어가는 바다 산맥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잠수부가 다시마 채취를 하고 있는 것은 수심 30m 지점. 해저숲이 울창한 바다 산맥 부근이다. 모래밭에 각종 조개류가 풍부한 이유 또한 주변 생태계를 건강하게 했던 바다 산맥의 역할이 크다. 바다 산맥이 있어 바다는 풍요롭고 건강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바다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는 바다 산맥이 몸살을 앓고 있다. 폐그물이나 폐통발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바다 산맥으로부터 풍요로워지는 바다를 인간들은 보호하고 관리할 줄 모른다. 바다로부터 무엇인가 얻으려고만 하는 인간의 욕심이, 그리고 방치와 무관심이 바다 산맥을, 그리고 바다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바다에도 산이 있고 산맥이 있다. 물속에서도 광합성은 이루어지고 그 해저류 주변으로 바다 생물은 끝없이 태어나고 또 자란다. 한류성 어류와 난류성 어류가 만나고 연안 텄고기들의 고향이자 여행을 떠나는 먼 바다 어류들의 휴식처가 되는 곳, 그곳이 바로 바다 산맥이다. 그저 물밖에 보이지 않는 동해 교암리 앞바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이렇듯 모든 생명을 품어 키우는 바다 산맥이 있었다.